뉴욕 증시가 또다시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좋게 나올 것이다. 또 그런 기대감들 등등이 시장에 반영이 됐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좋은 소식인데 기술주들에게는 조금 부담스럽겠죠. 왜냐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꺾이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제 3월달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90%가 넘었었는데 지금은 60%대로 뚝 떨어진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러다가 3월달 금리 인하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8만전자 바로 코앞에서 후퇴를 하고 있는 삼성전자 때문에 또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증권사에서는 계속적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어요. 그야 당연하겠죠. 실적이 계속 증가할 것이다 전망이 나오는 건데, 자, 왜 삼성전자가 후퇴를 하게 된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는 왜 목표 주가를 높이는 것인지, 이게 개미들을 꼬시기 위함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들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계속적으로 들썩이고 있는 정치 테마주들, 여러가지 정치적 이슈들이 많습니다. 특히 피습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정치 테마주들을 또 들썩들썩하게 만드는 모습이죠. 많이 오르고 떨어지고 하는 모습들에 있는 이 정치 테마주들, 근데 대부분이 인맥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서 정치 테마주가 움직이는 건 당연하지만 인맥 관련주는 조심해야 되는 이유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1월 5일 금요일입니다. 네, 시장 분위기는 그게 나쁘다라고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좋지도 않아요. 왜냐면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죠. 그동안 산타랠리니 뭐니 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랐었고요. 또 시장은 그렇게 강하게 상승했었던 부분들을 금리 인하라는 부분으로 밀어 올렸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물량들을 좀 소화해내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도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배가 불러가지고 잠깐 소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시간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우지수는 0.03%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나스닥은 0.56% 네,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어제 떨어지고 나서 바로 올려놓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나스닥은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죠. 장 초반 정도 시점에서는 일단은 상승 전환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후반부 들어가면서 계속적으로 밀려 내려갔죠. 아무래도 이제 경제 지표라든지 또는 실망감 또는 기술주들이 요즘에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들이 작용했을 거라 생각되고요. 금리와 연결된 부분에서는 특히 나스닥 기술주들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감도 작용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용 알아보도록 합니다.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바클레이즈가 일단은 강등을 좀 했었죠. 그래서 애플 별로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또 다른 기관이 애플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하향했다. 파이퍼 샌들러라는 이 기관이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 비중 확대에서 중립으로 한 단계 강등했다라는 얘기죠. 나쁜 소식이 나와서 안 좋은데 여기다가 영향력이 있건 없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나쁜 소식을 더해줬다라는 것. 즉, 이게 우리도 시장도 마찬가지죠. 하락하고 있는 장에서 조그마한 악재가 나오면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는데, 애플이 최근에 주가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또다시 평소 같으면은 신경 쓰지 않을 만한 그런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또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부정적 리포트 조그만 거라도 나오게 되면 거기에 주목이 확 되는 모습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때문에 애플의 주가가 또다시 떨어졌어요. 그래서 애플의 주가가 정말로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부담감들을 계속 느끼게 되는 상황이 좀 되는 거고요. 시가총액이 뒤집어질 것이다. 근데 이것도 생각해 보실게요. 시가총액이 뒤집어지든 말든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술주가 아니라 다른 달나라 주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주 전체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큰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크게 작용했었던 부분도 좀 있었고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증가하고자 하는 그런 AI 관련한 부분들은 반도체나 이런 쪽은 그렇게까지 크게 나빠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유독 애플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부담스럽죠. 이게 아이폰에 대한 그런 판매량 감소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글쎄요, 뭐 애플이 뭐 그렇게까지 많이 올랐다, 뭐 물론 뭐 많이 오르긴 했죠. 근데 이렇게 계속 조정을 받는다라는 것도 사실은 좀 과한 입장이 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폭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한 조정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간 것들은 조금씩 눌러줘야 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기술주 전반에 걸친 어떤 악재 그런 상황이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애매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정에 대한 것들이 국내 기술주, 특히 반도체 이런 쪽에 이런 애플의 주가 하락이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되니까 이런 부분들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고용지표가 조금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좋은 소식이긴 한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을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게 되면은 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우리한테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내용이 아니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인플레이션이 크게 꺾일 수 없는 그런 위치로 갈 것이다라는 부분이 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는다라면, 네, 기술주들에게는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멀게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고용 같은 부분들이 오히려 좀 괜찮을 것이다. 자, 지금 12월 민간 부문에 대한 고용이 지난달보다 16만 4천 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 예상치를 모두 뛰어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고용 잘 되고 있는데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경기 나쁘지 않은데, 상황 나쁘지 않은데, 괜찮은데? 라고 얘기가 되면, 금리 인하를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있냐? 라는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연준이 지금 미적거리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기술주를 샀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다만,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상승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애플의 주가 하락이 기술주 전체의 하락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뭐 AI 쪽이라든지 뭐 반도체 이런 쪽에서의 어떤 부담감까지 같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국내 증시 쪽에는 미치는 영향이 조금 좀 적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이 됩니다. 조금 이따 삼성전자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시장 전문가들은 어떤 전망을 내세웠느냐?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연준 당국자들의 예상치보다는 많지만 그렇다고 그게 그렇게까지 많은 건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연준 당국자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3번 정도, 많아야 4번 정도 뭐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시장은 이미 7번까지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라서 시장이 너무 많은 걸 반영했다. 저도 그렇게 얘기해드린 적이 있었죠. 네, 3월달 이거는 사실 너무 빠른 감이 좀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5월달이나 아니면 그 뒤로 밀어서 하반기에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하반기에 하는데 만약에 뭐 11월달, 12월달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뭐 5월 아니면 이제 7월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는 대체적으로 이제 이번 중반부 정도부터 시작하게 되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횟수는 한 4번 정도. 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냥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너무 좀 과도한 그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는 거 있다. 7번 인하는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물론 이제 금리를 빠르게 올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빠르게 이것을 해야 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초반이잖아요. 금리 인상 초기에도 빠르게 빅스텝 밟은 적은 없었어요.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면, 금리 인하를 조금씩 진행하다가 이제 확 낮춰도 되겠다 생각되는 구간들. 즉, 처음에는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네, 그다지 시장의 어떤 큰 변화, 급격한 변화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뒤로 들어가 있는 것, 또 그 다음에 횟수가 많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은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재밌는 거는 뭐냐면, 금리 인하를 하냐 안 하냐에 대한 그 관점을 그걸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은 몇 번을 하냐, 얼만큼 하냐, 이걸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금리 인하로 넘어가는 시점, 금리 인하 아직 한 번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가 중요한 거지, 지금 몇 번을 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서 시장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무 웃기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조정을 위한 그런 어떤 재료를 사용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판단을 좀 해보죠. 자, 지금 3월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가능성이 66.4%로 내려갔다라는 것은 되어 있고요.
0.25%포인트 금리 인하 가능성은 62%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어쨌든 60%까지 떨어지는 모습이었어요. 뭐,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90%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변동성이 심한 전망치를 우리가 굳이 참고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3월에 안 하면 어떻습니까?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것만 확실히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네, 이 부분 잘 체크하시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주말이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성을 또 보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혼조세이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혼조 양상으로 진행되거나 아니면 잠깐 조금 떨어지는 형태로 진행이 됐다가 반등하는 모습으로 갈 수도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고요. 다음 주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수 포인트를 맞추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다면 증시가 크게 상승하거나 그런 부분보다는 일단은 바닥 먼저 잡자라는 인식이 더 클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수급 동향 잘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시장 전반에 걸친 부분에서는 차익 실현 매도가 끝나는 시점부터는 주가 반등이 조금은 시도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쁜 형태의 급락 포인트는 나오기보다도 이제 바닥을 잡으려는 움직임이 조금 더 강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삼성전자 이야기인데 8만원대 코앞이었죠. 79,800원까지 올라갔다가 주가가 밀리는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지금은 얼마까지 빠졌을까요? 네, 76,600원까지 떨어졌다. 아직 근데 저는 조금 더 빠져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더 싸게 사도 되잖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주가 빠지는 게 뭐가 좋다고 자꾸 빠지라고 하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충분히 매수를 해놓으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주식을 충분하게 매수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올라올 때 어떤 생각하셨어요? 아, 더 많이 살걸. 네, 그 생각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주가가 또 떨어지니까 왜 떨어지라고 그래요? 떨어지면 안 되죠. 더 사야 되잖아요. 떨어지면 더 사야 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지금까지 못 샀잖아요. 근데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바뀐다는 이야기죠. 주가가 막 79,000원대 넘어가고 막 그럴 때는 더 많이 살 걸 몰빵 칠 걸 막 그러다가 주가가 떨어지니까 왜 떨어지는 거예요? 네, 몰빵 칠 걸 더 사야 될 걸 그 생각을 지금 주가 떨어질 때 하시면 되잖아요. 그때 사시면 되는 건데 이런 생각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다는 거 굉장히 좀 이상한 일이죠. 네. 자, 근데 이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수급을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왜 빠졌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실적이 나쁘냐, 회사가 이상해졌느냐, 뭔가 악재가 있냐, 전혀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빠진 거예요? 기관들 매도입니다. 기관이 지난 3일날 3,000억, 4일에는 1,900억을 팔았어요. 시장 전체에 대해서 매도를 친 거는 굉장히 크지만 일단은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도 적은 편이 아닙니다. 3,000억, 1,900억, 그래서 5,000억을 넘게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5,000억을 팔아먹었다는 이야기인데 이틀 동안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주가가 좀 빠질 수밖에 없겠죠. 받아들이는 부분들은요. 외국인들하고 개인들은 순매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785억. 여기 이게 중요한 게 외국인이에요. 그동안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왔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외국인들은 실제로 팔지를 않았다라는 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뭐 기술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나빠요. 뭐 주가가 좀 이상해요. 얘네들 많이 올랐다가 좀 떨어지고 있어요. 나스닥 쪽이죠. 네,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떨어졌어요.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뭐 핑계거리가 많이 있겠지만 그 핑계거리 이용해서 뭘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주포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팔고 있죠? 기관들이 팔고 있습니다. 기관 중에서 누가요? 금융투자가 팔고 있어요. 뭐 때문에? 차익 실현 때문에. 얘네들은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인식이 있으면 일단은 팔아요. 팔아서 밑에서 또 다시 삽니다. 굉장히 단기적 움직임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움직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며칠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조정이 나오는 걸 기다리세요. 조정 나와서 싸게 삽시다. 그러면은 주가가 어쨌든 올해 내내 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주가 떨어지는 시점에서 더 싸게 살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조급해 하시는 입장은 뭐예요? 이제 겨우 본전권 들어왔는데 수익권 들어갔는데 또 마이너스 떨어졌네? 아우 짜증나. 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요 생각하고 계시면은 삼성전자가 싸더라도 주식을 못 사고요. 다음번에 올라갈 때 주식을 팔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것들은 근절하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자, 증권사에서
증권사도요, 삼성전자의 주가 회복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8만 전자 넘어서 10만 전자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데, 10만 전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당히 큰 그런 랠리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죠. 실적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히 그냥 이거는 뭐랄까 기정사실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시점부터 또 이런 그 뭐랄까요, 그 수요의 어떤 증가, 이것이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형상, 그러면서 뭐 투자가 더 크게 일어나게 된다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올해보다도 내년에 실적이 더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일단은 살살 뛰는 그런 준비 과정에 있다면 뭐 오히려 내년도가 더 전력 질주의 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실적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미리 선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가 올라간 거 보면은 그 정도 반영한 것도 아닙니다. 실적 증가치나 성장성만 보면은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지금 주가가 올라간 거는 고작 뭐 한 20-30%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아직 멀었다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아직도 저점권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단기적 상승 구간만 좀 잘 피해서 대응하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좋은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DRAM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이런 쪽의 출하량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전분기보다 무려 30%나 올라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그래서 증권사들이 뭐 99,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뭐 95,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뭐 10만원 넘게 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이 실적이나 성장성을 기반으로 해서 시장 전망치를 잡고 있는 증권사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분석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가가 그동안 안 올라간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요. 증시를 끌어올리기 위한 요소로 일단 삼성전자가 꼽힐 수밖에 없겠죠. 여기다가 가장 또 큰 한몫을 더하는 것은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는 구간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하시고요.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좋아해야지 나빠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더 살려고 마음 먹었던 분들이라면 주가 하락을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더 떨어져라 이렇게 바라야 되는데 떨어졌다고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되겠죠?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갑니다. 한동훈 비대위부터 이재명 피습까지 들썩이는 정치 테마주. 이 정치 테마주는 이 정치 시즌에서는 항상 들썩이긴 합니다. 네, 근데 어떤 이슈가 나타나면 그쪽으로 또 확 몰리는 경우가 좀 있죠.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일이죠. 부산 가덕도에서 피습을 받았어요. 네, 60대 김모 씨로부터 피습을 당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부터 갑자기 이 이재명 테마주로 구분되어 있는 종목 동신건설이 무려 34.9%나 올랐고요. 에이텍도 18%나 올랐어요. 에이텍은 뭐 팔아먹은 종목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겠지만, 네, 이렇게 관련주로 엮여 있었죠. 이 에이텍도 그때 정치 테마주 약간 섞어가지고 매매했던 주식인데, 요때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좀 있네요. 자, 아무튼 시장이 별로 안 좋았던 시점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 그러면 시장이 안 좋았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대형주나 그다음에 뭐 그런 종목군들이 잘 가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니까 개별주에 또 쏠리는 모습이 나타났을 수 있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시기를 좀 잘 맞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되긴 합니다. 근데 어쨌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마주들이 좀 움직여 있었던 모습이 좀 있고요. 그저께였죠. 3일날, SNS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 경찰청에 오면 위해를 가하겠다, 이렇게 글을 쓴 사람이 또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한동훈 테마주가 뛰어올라서 대상홀딩스 우선주 DTNCRO 이런 종목이 크게 올랐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정치 테마주들은 보통은 이제 기업이랑 관계없죠. 이 테마라는 것 자체가 원래 그래요. 기업의 어떤 상황이나 그런 거랑 관계가 없이 그냥 막 뛰어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한 게 정치 테마고요. 그 중에서도 더 심한 게 인맥 관련 테마입니다. 인맥 관련 테마. 이 인맥 관련 테마는 정치 테마주 중에서도 가장 악질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 정치 테마가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이번에 누가 당선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이번 정치적인 어떤 성향은 이런 쪽으로 이제 뭔가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든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적인 어떤 수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올라가는 주식들은 그래도 비빌만 합니다. 왜냐면 실제로 그렇게 되고 나서 정책이 진행이 된다면 당연히 수혜가 되는 부분이니까요. 근데 인맥 테마는요, 실제로 지금 보면은 뭐 총선에 나가는 사람들, 뭐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네, 총선에 나가지 않죠. 뭐 대신에 다음번 대선에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지 합니다만은 총선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번 총선에 대한 어떤 수혜주로 보기엔 어렵잖아요. 물론 이제 어떤 정치적 역량이라든지 어떤 그 인지도 이런 것들 봤을 때는 당연히 뭐 그런 관심을 높게 보는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겠다 치겠지만 총선에 나갈 것이다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갔었던 부분이 더 컸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니다 해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다시 또 요즘에 이런 모습들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맥 관련 테마는요, 그냥 뭐 저녁 식사 한번 했다. 네, 악수 한번 했다. 이런 거 가지고도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동양 쪽도 마찬가지죠. 이 동양 관련주들도 비슷한 흐름을 좀 보였고, 애니, 능률 같은 종목들도 비슷하게 움직였었다. 자, 이런 종목들이 그냥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 그냥 뭐 기업의 내용과 관계없어요. 그냥 막 그럴 때 진행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총선은 4월입니다. 그리고 감사보고서 같은 경우는 3월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테마주 중에서 막 적자 심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걸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참에 좀 올려놓고 한탕 해먹고 나가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을 때 3월달에 아주 큰 후회를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3월달에 감사보고서 뭐 보류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진짜 난리 난 수가 있습니다. 주가를 많이 띄어서 개인들한테 물량 다 넘기고 나서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아주 피곤한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특히나 지금 딱 시기가 그렇게 잘 걸려있는 상태라서 이쯤에서 개인들한테 넘겨야 되겠다. 개인들은요, 이런 정치 테마주들 매수하고 났을 때 만약에 고점에 매수하고 물렸어. 그러면 4월 총선 끝나기 전까지는 안 팝니다. 주가가 어지간히 물려있다고 하더라도 좋아지겠지, 한 방에 있겠지 이 생각하면서 못 팔거든요. 근데 만약에 감사보고서 같은 거 한번 걸려버린다 그러면은 아주 피곤합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들 가지고 하시더라도요, 기업 가치나 이런 것들 꼭 따져보고 가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시총도 뭐 저 밑바닥에 동전주 딸랑거리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이 적자 기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다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엮어서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조심하시고요. 특히나 인맥 관련 테마주들은요, 그냥 순식간에 돌아서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절대적으로 조심하시기 바라고, 정치 테마주들은 공략하실 때는 제가 이제 뭐 그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저는 요즘엔 정치 테마주 안 해요. 그래서 이번에 뭐 아가방 이런 거 올라올 때 다 그냥 다 팔아버리고 막 그랬는데요. 이 정치 테마주들은 인맥 관련 테마주보다는 정책 관련 테마주로 공략하시는 것이 그나마 물릴 가능성이 좀 덜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맥 관련주 좋아하지 마세요. 뭐 어디 뭐 본이 같다, 뭐 고향 사람이다, 뭐 학교 동문이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동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렇게까지 저거 하는 거 아닙니다. 뭐 밥 한 끼 같이 먹었다. 야, 진짜 이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불공정 세력 뭐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그런 뭐 어떤 그동안 해왔었던 어떤 투자 행태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 근절돼야 될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되긴 합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투자가 아닌 투기로 보셔야 되죠. 이런 거 하시면서 주식 투자한다, 정치 테마주에 투자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투기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투기는 멀리 하시는 게 좋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고용 호조에 나스닥이 또 하락을 했습니다만, 시장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이것이 애플만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엔비디아나 이런 AI 관련한 쪽은 또 조금씩이라도 상승세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애플의 문제만이다라고 한다라면 뭐 기술주 전체가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부담될 만한 내용은 아니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국내 증시는 어쨌건 간에 이제 뭐 크게 오르는 형태의 모습을 보이긴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잘하면 오늘 저점을 잡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고요. 자, 8만전자에서 후퇴한 삼성전자. 이거는 그냥 뭐 기업이 나쁘다거나 어떤 이상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차익 실현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차익 실현,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버티기,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잘 체크하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수급적인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고,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슬퍼할 이유가 없죠. 그동안 못 사가지고 안달했는데 주가가 더 싸게 가격을 판매한다는데 니네 왜 비싸게 안 팔고 싸게 팔아? 그러면서 화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더 사려고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뭐 저 같은 경우겠죠. 네, 더 빠지면 사겠다 이런 거,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으니까 뭐 크게 저는 이 삼성전자의 조정이 나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네, 들썩이는 정치 테마주들. 정치 테마주는 뭐였죠? 그게 할만한인가요?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네, 뭐 하나만 한 이야기니까요. 근데 제가 한 가지만 팁을 드리면 인맥 테마보다는 정책 테마로 집중하는 것이 유리하고요. 저는 정치 테마주는 이번에는 완전히 질렸기 때문에요. 지난번 대선 때부터 완전히 질렸습니다. 그래서 정책이고 정치고 인맥 테마 구간에 저는 일단은 이런 정치 관련주들은 다 매도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돈을 못 버는 걸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다른 종목들 실적 성장성 있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도 훨씬 더 괜찮아 보여요. 근데 뭐 어쨌건 간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인물 테마가 더 빠르게 움직이거나 뭐 갑자기 느닷없이 달리는 경우가 있겠지만 정책주로 엮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인 게 가능하고요. 또 그 다음에 지금 총선하고 이 감사보고서 제출 기간하고 비슷하게 엮여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여러분들 기업 공략하실 때 적자 기업인지 아닌지도 꼭 체크하시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데오 경기에서 선수들은 황소의 등에 올라타 목숨을 걸고 버틴다. 손을 떼는 순간 황소의 공격을 받아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주식도 시장 환경에 따라서 비정상적으로 등락을 거듭할 때가 있다. 그럴 때는 꽉 붙들고 변동성이 끝날 때를 기다리자. 제자리에 다시 돌려놓으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네. 이런 엄청나게 좋은 글이 어디 있어요? 스타코믹스. 네. 성투사의 스타코믹스. 네이버에 검색하면 책 나와요. 자, 아직도 이 책을 안 보고 계시다. 이 책을 안 읽어봤다. 뭔지도 몰랐다. 이런 분들은 네이버에서 꼭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뭐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다 있겠죠? 성투사의 스타코믹스 검색하셔가지고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책이 있나요? 아직? 물량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있으면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좋은 얘기 많이 있으니까 이런 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투자의 지표로 삼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말이니까 변동성에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성공투자 이뤄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장중시장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